오늘 반야신경 얘기,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언간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사부작 피해 가려고 했지만 이거는 너무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진 구절이라서 세상에 아마 아재아재 바라아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거는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들어두면 이게 뭔 소리구나.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려워봐야 뭘 얼마나 어렵겠어. 자꾸 희한한 생각을 한다니까. 옛날 사람은 뭐 심오하고 뭐가 심오하겠어. 요즘 사람이 훨씬 어려워요. 그건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점점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 게 어렵습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시대하고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공룡의 울음소리는 어땠을까가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화석만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죠. 공룡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 뼈 화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는가 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건 이제 영화적 상상이나 가능한 거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골격이라든지 얼마나 크고 어떤 형태고 얘가 뭘 먹었고 이건 뭐 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아 구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고기를 뜯어 먹는 건 아니니까 치아가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찢어 먹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원래는 찢어 먹는 데서 씹어 먹는 걸로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송곳니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걸 추정해 보는 건 쉽지만 얘가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냈을까? 개처럼 짖었을까? 안 그러면 진짜 뭐 사자나 이런 맹수처럼 큰 소리가 났을까? 그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거나 산 놈을 봤으면 그건 껌입니다. 진짜. 뭐 공부한 놈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자는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자 같은 경우는 한 200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한자를 그대로 다 썼거든요. 이제 공자 때 올라가면 한자가 달라집니다. 근데 진시황 이후로는 거의 이런 글자 체형이 체계가 잡혀요. 그게 이제 이사라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자를 개량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계가 잡히는데 그 문자는 그대로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무슨 뜻이다라는 거는 다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걔가 어떤 발음으로 읽었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걔가 읽은 발음이 우리랑 읽은 발음이 똑같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가 다르고 고대 국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그리고 이게 외침이 있으면 엄청나게 바뀌어요. 외침이 있으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놈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많이 바뀌겠지 문화가.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거의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냥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전생 최면 이런 거 하는 놈들이 다 구라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 네가 전생의 왕자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패 일어나고 다 쓰레기 같은 말 필요 없고 그때 쓰던 그냥 언어만 해. 네가 어떤 식으로 발음만 해봐. 그러면 네가 중세 사람인지 고대 사람인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 발음을 모르지만 추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대충 이랬을 것 같아. 그게 이제 향가나 이런 거 옛날에 발음 뭐 제망매가나 이런 거 하면 발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냥 추정만 해갈 뿐이에요. 근데 걔가 그 발음들을 해내면 그건 자기한테는 되게 쉽죠.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죽었냐, 무슨 뭐 어린 시절에 뭐냐,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지금 쓰는 말만 그 발음만 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 발음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연령 퇴행 이렇게 해서 그 최면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티베트의 뭐 달라이라마나 그렇게 환생 오래 하신 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놈도 없어. 이게 무슨 어따 이게 첫판부터 장난질이야? 이게 딱 보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 발음이 뭐였는지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대쌀만 먹어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라기 시대에 살았어. 그럼 공룡 소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공룡이 생김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건 모르지. 그건 배워야 알지. 하지만 소리야 알겠지 뭐.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개소리, 닭소리, 그 고양이 소리를 구분하듯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고양이가 전멸했다고 생각을 해봐. 공룡처럼.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면 이게 또 공룡 울음소리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 거는 실제로 그게 공룡 울음소리처럼 어려운 거지 실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이 도대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게 종교는 희한하게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그 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 우리가 공룡 소리를 어려워하냐면 원판이 죽었으니까. 원판이 살았으면 안 어렵지. 원판이 죽었으니까 지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 원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다가 책임을 묻지 않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저기에는 뭔가 비밀 코드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근기가 수승해서 이해를 했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근기가 수승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 다 모아도 지동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동설도 몰라. 옛날에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아놔도 우리는 개도 아는, 개는 지동설을 모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지동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구가 둥근 거는 옛날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안 사람은 알았어요. 그 2000년 전에도 히랍이나 이런 데서 지구 둥근 걸 알아요. 그 기하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기하학하면 굴곡이잖아요. 땅은 원래 굴곡이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을 크게 해버렸을 경우에 차이가 발생해요. 오차 범위가 발생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지동설은 진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나오기 전까지 거의 인류가 몰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은 뭐 머리가 좋고 뭐 하고 그리고 명상하면 뭐가 바뀌고 명상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갑자기 스마트폰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발명 못해요. 명상한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 어떤 고승이 있어. 그래서 산속에서 한 30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대. 그거 오케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아이폰을 갖다 주면 아이폰을 아이고 어플을 이렇게 깔아야지 이러면 싹 쓰실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요즘 5살만 먹어도 해요. 애들이. 지 들어가는 구멍 잘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광고 딱 시간 지나면 스킵하고 이러면서 봐봐 나도 그 애들 보면서 내가 굉장히 놀랐다니까. 이 자식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저는 어디서 보냐면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기차 타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기차 타면 산만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뒤밀어 줘. 그러면 스마트폰을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엄마가 틀어주는 게 아니고 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패턴만 풀어주면 돼. 그러면 지가 다 알아서 해. 예. 물론 아마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공공시설이니까 시끄러우니까 애를 이렇게 좀 조용히 시키려는 의도에서 주겠지. 그렇게. 예. 집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면 조용하긴 할 건데 이제 진짜 부모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게 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동아시아가 진짜 엄청나게 과학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발전했겠지.
지금같이. 그리고 인도가 저렇게 맨날 헛방질하면 살겠어. 명상하면 인도인데. 야, 모든 세계의 발견은 전부 인도에서 다 나오겠다. 안 그래. 그러니까 외부가 바뀌어서 사람이 행복한 것도 있고 내면이 바뀌어서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외부가 바뀌어서 행복한 건 지금 우리가 환경이 옛날보다 좋아져서 행복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내부가 못 느껴서 그렇지 외부는 행복해진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울에서 물 떠오다가 그 다음에 우물이 생겼고 수도꼭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수도가 온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순간 온수기까지 나오는 시절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어. 그거는 분명히 행복해진 거야. 단 그렇게 해도 별로 행복한 걸 못 느끼는 거는 지금 내면적 행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외부적으로는 훨씬 편안해지고 편리해졌지.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련하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윗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내려왔고 희한하게도 지금부터 또 어려운 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뭐 지금 손자녀들은 더 여러분보다 어려운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0.83가 뭐 이렇다 하니까 합계 출산율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비적으로 저기에는 뭔가 비밀 코드가 있을까? 없어. 이거 없어. 이거 말짱 깡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 거라서 어려운 거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마트폰이 어려워. 왜? 애들은 더 쉽다 하는데 아니 그거는 애들이고 연세 드신 분한테는 오히려 어려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겪어봤잖아.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전에 두부 한 번도 배달해주는 시절이다 이랬더니 에이 그게 어떻게 배달되냐고 씨. 뭐 공산품이나 이런 거나 배달되고 이런 거지. 내가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이래도 아니라 하는데 뭐 어떻게.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한 1년 지난 뒤에 배달 다 되는 거 이제 알잖아. 그렇잖아요. 커피도 씨 들고 뛰어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커피 배달은 그 레진을 껌 씹으면서 사장님 저도 한잔 해도 돼요? 이 배달이었는데 지금은 그 배달 아니잖아. 아니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신선식품이 배달이 됐었다니까.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이미 딴 사람은 그렇게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한 1년 이상 이렇게 굴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지. 그리고 내가 꼭 안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그리고 한 번 저런 식으로 배달이 넘어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어떤 놈이 생수를 이렇게 배달시키면 되지. 마트 가서 들고 오겠어. 1+1 해도 팔뚝이 빠지는데? 야,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서 한 번 그쪽으로 넘어가고 익숙해지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지.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런데 어려울 건 없어. 어려우면 옛날에 먹혔겠어? 그 생각을 해봐. 어려우면 절대 안 먹혀요. 2000년 전에 뭔 대단한 걸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신 자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늘상 하는데 뭔가 잘 이게 어렵고 잘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가 심오한갑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자식이 말을 잘못했네. 뭔가 어떤 놈이 전할 때 잘못했거나 말하는 놈이 잘못했거나 내가 못 알아들을 일은 없어. 저놈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풀려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심오한 비밀 코드가 있어. 막 이러면서 다빈치 코드 같은 게 뭐 이 안에 뭐 있을 거. 그런 놈들이 대부분 공부 못하는 놈들입니다. 그래갖고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심오한 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한대. 야, 그러면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너 가봤냐?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인간이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데 진짜 원시인 같은 사고지. 그러면서 행복하대. 원시인도 행복을 해. 어떻게 보면 원시인이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비교하고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불행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김치에 콩자반만 무진장 싸갖고 다니던 도시락 세대가 있었어. 걔네 그것만 먹고 행복했다니까. 왜? 저 집도 이거, 저 집도 이거, 저 집도 이거 다 그거였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놈이 계란 싸오고 햄 싸오면서 인생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그걸 평준화 시켜준 게 급식이에요. 급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많을수록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해드렸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행복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돌아가면 지옥입니다. 지금 그때 향수 같은 게 있어서 그때 좋았는데 돌아가잖아요. 지옥입니다. 진짜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남는 거지. 그런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고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옛날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 놈이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뭐 이런 게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덤비면 해석이 돼요.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가 문제가 보입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의 기초입니다.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앞뒤로 붙인 거고 이것도 여기 중에서 이거. 불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오온이거든요.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게 색을 그냥 예로 들었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수상행식 오온이에요. 이거 하나 하고 수상행식 역부여시가 들어가니까 결국 오온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 마치 사슬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는 닫힌 구조고 개별적으로는 닫힌 구조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통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직선 구조로다가 연결이 있고 사슬 구조가 있어요. 이 세상엔 두 가지 구조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화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는 거잖아요. 근데 만화 영화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다 닫혀 있는 구조예요. 한 장씩 닫혀 있는 구조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착착착착착착착 하면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요즘은 더 재밌잖아. 왜?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영화하고 만화하고는 만화 영화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됐지만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못 찾아내는 거야. 우리 눈으로는 못 찾아. 싼 건 찾아. 저게 돈 덜 들였네. 이런 거는 보여. 저게 장난질을 했구만. 이런 딱 보이는데 진짜 뭐 아바타 2 같은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뭐 만든다 하거든요. 그 개봉안에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조 원 정도를 들이면 우리 눈으로는 구분을 못 합니다.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이거 구분 못 합니다. 맞죠? 그렇잖아. 아이언맨도 다 그게 그림 거래잖아.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난 그 탈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하는 건 줄 알았어. 저 롯데월드 그 너구리처럼. 근데 그 색감도 잘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덧칠해 버렸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 구조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는 단선 구조예요. 단선이지만 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저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만화책 보듯이 보지는 않잖아. 그죠? 만화 영화는. 그래서 이게 바라문들이 옛날 인도 철학하는 놈들은 이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가 뭔가 상속되는 게 꾸준히 존재한다.
그건 신이 부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 사문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이런 시절이 오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 마치 화학적인 것처럼 요소들이 결합돼서 그것은 잠시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지 실제로 어떤 본질적인 것은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돼 있어. 사슬은 하나씩은 끊어져 있지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화 영화하고는 달라. 만화 영화는 사실은 하나하나 마치 염주처럼 이렇게 이게 흘러가는 거지. 근데 사슬은 겹쳐 있지. 겹쳐 있는데 실제로는 끊어져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하나만 끊으면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만 끊어내면 전체가 연결점이 끊어져서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뭐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신이 부여한 영속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걸 내가 자각하면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 이 얘네들의 깨달음은. 이게 바라문교. 바라문교 힌두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연결 구조를 끊으면 해체시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것들은 요소들이 결합된 거고 마치 모래가 뭉쳐서 뭐 모래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해체가 되면 실제로는 이 형상은 존재할 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깨지겠지만 요것을 이루고 있는 요 진료 자체 여기 요소들은 영원한 거지. 그건 불사지. 그래서 그렇게 자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에 오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공이야. 그리고 이거를 오온이 다 실제로는 공이야. 공이 뭐냐면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만화가 실제로는 꿈속에서 존재하는 만화 영화였던 거야. 꿈속에서 존재하는 만화 영화였던 거야. 그러면 봐봐. 톰이 있고 제리가 있어. 그리고 불독이 있어. 아니 그냥 만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봐. 톰과 제리 이런 비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왜? 너무 옛날 비유잖아. 요즘 만화를 몰라. 톰, 제리 진짜 이거 나보다도 얘네가 할아버지일 거예요. 우리 형일 거야. 우리 형. 그래서 얘네들이 만화 영화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지만 우리가 책처럼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해서 진짜 요즘 애들은 그 돈 줘도 안 할 거야. 수업 시간에 왜 그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졸라맨 같은 거 이렇게 각 장마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뚜루룩 하면 애가 이렇게 뛰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간 버린 짓이었는데 저도 했었어 그거를. 근데 우리는 또 손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못 뛰어가. 애가 좀 어벙해. 아까 CG로 얘기하면 싼 CG지.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런 애 걸 보고 있으면 야 감동스럽지 진짜. 이렇게 졸라맨 같은 게 나와가지고 차를 뛰어넘고 이렇게 다 진짜 그런 것 같이.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 애들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애들 지금 뭐 하고 살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꿈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등관계가 형성이 되죠. 꿈속에서 톰이나 꿈속에서 제리나 꿈속에서 불독이나 그게 뭔 대단한 게 있어. 그건 대등관계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달라? 차이가 있어? 만화도 마찬가지지. 만화 속에서 그게 악역이 있고 선역이 있고 만화 영화 속에서 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다 그 안에서 절대값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똑똑한 놈이나 꿈속에서 멍청한 놈이나 꿈속에서 개나 꿈속에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꿈이니까. 그건 같은 진료를 가진 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게 정신적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정신적 요소, 내가 생각하는 정신적 요소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다르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다가 아니야. 같다가 아니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톰과 제리는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야. 그게 같아? 같은 건 아니지. 같은 건 아니지. 만화 영화 속에서 만화는 다 허상이잖아. 허상이야. 그 허상이라는 건 똑같지. 하지만 제리하고 톰이 똑같아? 그건 다르지.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건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은 실체적인 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색 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 불이를 그냥 불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굳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 말고 둘이 아니다 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걸 2번 반복하거든요. 색을 중심으로 해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이렇게 한 번 더 가잖아요. 이게 엑기스를 만드는데 최대한 줄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문 같은 데 글을 쓰면 신문사가 2종류가 있다. 신문사가 좋은 신문사하고 나쁜 신문사인지 이렇게 보면 제가 신문에 한 달에 4번을 글을 쓰는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3개의 신문사를 이렇게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범주로 얘기했을 때 제일 거지 같은 데는 쓰고 싶은 만큼 써달래. 어떤 주제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차단시킵니다. 저건 망하는 데야. 그리고 뭐 원고지 몇 장 이렇게 와. 원고지 8매, 원고지 10매 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글자 수를 정해옵니다. 1700자. 딱.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나 그것도 봤다. 제목은 7자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있어. 어떤 주제로 쓰되 제목을 7자를 넘으면 안 된대. 그거 굉장히 어렵다. 이게 카피 뽑는 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글을 썼는데 1700자에 맞춰. 이렇게 했는데 내가 1800자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이제 한 대목을 덜어낼 수도,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쉽고, 야, 씨, 덜어내려 했더니 덜어낼 대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들을 빼면서 문장을 쫙 붙여가. 그게 이제 엑기스 만드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260자인가, 270자인가 뭐 이렇잖아요. 260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똑같은 걸, 이게 색수상 형식을 다 얘기하려고, 그나마 색수상 형식은 이 5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가 한번 나오지만 나중에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곱 내지 무한계 무의식계 이렇게 나올 게 더 축약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수가 아까운 정도로 축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똑같은 걸 2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얘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색불이공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공불이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불교의 어떠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거야.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대등 관계야. 이건희 회장이나 나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구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10조,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0조라고 하고 우리는 뭐 땡푼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만 보면 우주의 눈에서 보면 태양에서 보면 한 점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 버러지급도 안 되는 먼지들이야. 둘 다 똑같아. 그리고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그 양반이나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거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주 큰 시간에서 보면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본질적인 눈으로 봐버리면요 세상에 크게 차이 날 게 없어요.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큰 차이가 없어.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지. 그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등하다.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교를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을 비워야지. 또라이들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그거 정신병자입니다. 그거는 이쪽 본체론적 사고만 하는 거야. 현상적 사고. 그리고 불교는 이 두 가지를 원래는 동시에 가야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등은 인정해. 하지만 본질은 대등한 거야. 대통령과 나와의 차이가 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 국민이라고 하는 거, 이건 또 대등이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욕 먹는 것도 대등인 것 같은데? 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뭐 대등만 갖고 봐도 여러 가지가 있지. 뭐 눈, 귀, 코, 오감이 다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다 대등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등으로 볼 거냐, 그 현상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꿈속에 있는 만화 영화처럼 실제로는 그것은 완전 대등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대등은 완전 대등은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혀가 다 있어. 다 있어. 오케이. 나도 다 있어. 하지만 그게 완전 대등이냐? 감각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만 대등이지. 그 감각기관, 그 양반하고 눈하고 아마 제가 눈이 더 나쁠 거예요. 그 어른보다. 그 어른은 노안의 진도가 나보다 더 빨리 진행됐을지는 모르지만 시력은 내가 더 나쁠 걸? 그런 차이들은 다 존재하죠. 이따만 대등이지 개별적 차이는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상적 대등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에서 얘기할 때는 그 본질적 대등이에요. 그러니까 톰하고 제리도 눈, 귀, 코가 다 있어. 그건 다 똑같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지. 하지만 꿈속에 있는 만화라면 그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 현상에서. 그래서 보살은 이쪽의 본질의 생각을 하면서 현상을 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나 이렇게 수행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못 움직여.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착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동시에 두 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놓지 않고 중생을 이 상황에서 제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놓지 않고 중생을 이 상황에서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두드려 맞고 있어. 그걸 곧 나는 꿈인지를 내가 꿈속에서 자각하고 있네. 내가 자각몽이야. 자각몽. 그때 과연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차피 꿈인데 뭐 저거 두드려 맞아도 저거 실제로는 안 아픈 거야. 네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아라한이라든지 그런 수행만 하는 사람들. 자비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비심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어차피 그게 꿈속에서 네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건데 그게 뭔 문제가 있어? 깨면 끝인데. 그런데 악몽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몽도 고통스러워요. 꿈도 기분 좋은 꿈이 좋은 거지 굳이 뭐 어차피 깨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그거랑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신라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삼각김밥 요즘 올라가지고 한 1,000원인가 1,200원인가 하더라. 옛날에 700원이었는데 그거 한 4개 먹으면 똑같아. 배부른 건.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패배자가 된다. 100% 패배자다. 젊은 놈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어.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이 지금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걔는 100% 나갑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그건 다른 거죠. 어차피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8시간까지도 안 가겠구나. 어차피 뭐 한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그래도 좋은 걸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여기서 여기를 작동시키는 거야. 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기본, 그때까지 있었던 불교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바로 이런 논리 구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업장이 두터운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잘못 설명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업장이 두터운 거야. 그래서 귀를 씻어야 돼. 계속 들어서 이게 귀를 씻으면 이게 어느 순간 들려. 아까하고 논리가 다르지? 아까하고 논리가 다르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이해 못할 때는 이놈의 말을 잘못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 그게 동일성이에요. 그게 색이 먼저 나오는 이유야. 공이 먼저 나오지 않고 색이 먼저 나오는 이유야. 공부리색, 색부리공 하는 거하고 색부리공, 공부리색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색이 먼저 나온다는 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네가 붙다가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붓고시 배우러 가면 영자 팔법 쓰락하고 짝대기 그으락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쓴 놈 체본 가지고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 그러다 나중에 추사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자기 필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지.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공부는 다 쓸모가 없는 거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해야 된다. 왜? 그게 사람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이 기본이라는 룰이 없으면 지금 많이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대안학교를 가든지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내가 더 이상해졌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상하든 나쁜 쪽으로 이상하든 더 내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려친다 하고 우리 또 그런 거거든. 한쪽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발전하면 그게 예술가들한테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이상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또라이 빈센트 반 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타협도 없고 지 세계 속에 있으면서 계속 거짓말해. 그러다가 인정받으면 천재가 되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또라이야. 그 딱 한 끗 차이야.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천재, 안 띄면 또라이. 더 억울한 건 살았을 때 또라이, 죽은 뒤에 천재. 이거 원기된다, 원기.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구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사연이 있잖아. 그림이나 뭐 이런 데 아픔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그 사연, 그게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냈대. 이렇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시샘하거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찍이 떠가지고 여자 편력도 많고 피카소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거든. 살았을 때 그림 잘 팔아먹고 여자도 많고 뭐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비극이 없으면 조금 아쉬운 거지. 그래서 저거에 뭐 4대 비극 어쩌고 해도 실제로는 햄릿이 되는 게 다 죽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끝나서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안 죽고 살아가지고 뭐 한 8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황혼 이혼한다. 그 성깔 들이면 이혼한다.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렇게 바로 죽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거 80까지도 못 사요. 여러분만큼도 못 삽니다. 한 2-3번 갈아탔을 겁니다. 나혜석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진짜 옛날 얘기한다, 그죠? 나혜석 아는 사람이면 이미 다 젊은 사람은 나혜석 씨 검색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알아듣잖아, 그지?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듣잖아. 그래서 이런 구조, 이 다음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버전이 1차 버전이고, 요거 저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1차 버전이고, 이게 사문들이 했었던 2차 버전이고, 요것을 넘어서는 통체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를 생각하는 거고, 이건 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를 생각하는 거고, 이건 요소를 통해서 그걸 대체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요소설, 지금으로 말하면 화학 같은 걸로 대체시키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통체적인 무언가가 있어. 이건 통일장 비슷한 거예요. 전 우주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네가 장악하게 되면 너도 그것처럼 자유롭게 돼. 네, 자유롭게 돼.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존재하고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걸 2번 얘기해주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르지 않다에서 한 단계를 지금 올려서 이건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중간 단계고 요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요를 하면 안 됩니다. 저걸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전문 수행자들이 하는 영역이고 일반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이 살잖아.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공부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명상법하고 관련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도 깨달음을 얻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냥 설명은 안 해줄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 미래의 완전성을 가졌다면 지금도 나는 완전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걸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단 내가 이것을 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나한테는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한테 내가 컴퓨터를 사서 한글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한글을 깔아놓은 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 버튼이 어디로 숨은 거지? 바탕화면에 있어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이게 없네. 그래서 나는 안 깔린 줄 안 거야. 근데 실제로 나한테는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행 버튼만 찾으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철학을 가지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에 입사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저것들이 나를 잘 못 알아봐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차피 100년 지나면 너나 나나 다 흙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지.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고 노력하지 않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 뭐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100만 원짜리를 먹든 1000만 원짜리를 먹든 그래도 6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자? 그 얘기는 아니야. 단 내가 그것을 못 먹는 환경이 됐을 때 그걸로 방어 기제를 삼을 수 있지. 나는 맨날 삼각김밥하고 컵밥이나 먹으면서 노량진에서 계속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때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게 내가 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이러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컵밥을 먹지만 네가 캐비어를 먹어도 결국 썩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지.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천년만년을 살겠어. 뭐 하겠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걔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무상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게 끝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만나면 돈은 생기면 바로 써야 된다. 꼭 이제 그 미련한 사람들이 모았다가 나중에 뭘 이렇게 내가 뭐 내 꿈이 세계 일주야. 막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노년에 이제 연금도 어느 정도 딱 나오게 해서 가야지. 야, 그때 삭신이 쑤셔가지고 가기가 어려워. 딱 볼 때 봐야 돼. 다 필요할 때가 딱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볼펜 이런 거 욕심이 많아가지고 볼펜, 연필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런 건 조건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일반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뭐 파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먹어졌거든. 몽블랑 하나 있으면 진짜 그건 좋은 거야. 물론 지금도 몽블랑은 좋은 거야. 근데 파카 같은 걸 학교에 갖고 가면요 체육 시간에 들고 가야 돼요. 진짜 그랬어. 아니 가져갈까가 아니고 가져간다니까. 놓고 못 간다니까. 뭐 사물함에 뭐 잠그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책상에 넣어놓고 가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꼭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간수를 잘못했으니까 그 훔쳐간 놈도 잘못이지만 간수를 잘못한 야씨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정도 로망이었다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온 미국 그 노란 연필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참 그런 거를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모았는데 이걸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도 못해. 이거 너무 좋은 거 들어오면 못 쓴다니까. 아까워서 못 써. 그리고 그 심 가는데 볼펜 한 타스 값도 더 들어. 진짜.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 하거든. 함부로 못 하거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필통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게 넣어놨다가 짱 박았다가 잊어버렸다가 꺼낸 거지. 봤는데 거기에 지우개가 녹아가지고 절단이 났더라고. 그 프랑스 지우개였거든.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지우개였는데. 프랑스 지우개 알아? 야, 그런 게 있거든. 그 명품 지우개. 그래갖고 떡이 돼가지고 지우개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사가서 그 프랑스 국기 이렇게 딱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거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다 시즌이 있는 거야. 그래 한꺼번에 다 버렸다니까.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다 그때 필요할 때 무조건 빚을 내서든 질러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뭘 했었으면 이 생각을 없애야 돼. 네, 무조건 미친 듯이 살아야 돼. 참 비윤리적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는 배신을 안 해. 자식한테 투자하든 누구한테 투자하든 그거는 언젠가는 배신한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만 배신 안 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고 세상을 돌려라.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너지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무너졌을 때 연타 맞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면, 그런데 이 사고가 되면 이러면 초탈로 넘어가요. 이거는 사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 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배우든 뭘 배우든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아마추어가 할 정도의 단계가 있고 너무 빠지면, 옛날에 그 김국진 봐봐. 프로 뭐 골프 선수 한다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프로를 할 거면 밀어. 이거는 깎고 들어와서 하는 단계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 정도만 젊은 사람이 알면 스트레스 안 받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딱 그런 정도 구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